낡고 냄새나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 안. 강민주는 낡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받으며 겨우 몸을 뉘었다.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은 솜이 다 죽어 푹 꺼져 있었고 옆구리에 닿는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살았던 펜트하우스의 푹신한 오리털 침대를 떠올렸다. 그곳에선 매일 아침 전담 셰프가 차려준 근사한 아침 식사와 함께 최고급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지금 그의 옆에는 갓 내린 커피의 향기 대신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방 한구석에 쌓인 라면 봉지들이 전부였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계획이었다. 선우그룹의 둘째 아들 강민준. 그는 재벌 2세라는 또 신분을 숨기고 이 모든 초라한 생활을 자처했다.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내 이지우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아내 이지우. 그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고 그와의 결혼은 모두에게 비밀로 붙여졌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재력과 배경을 보고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며 돈과 권력을 갈망했기에 그는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마저 의심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반지하 월세방뿐이라고. 과연 이지우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의 곁에 남아줄까? 아니면 냉정하게 돌아설까? 그는 숨죽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여보, 많이 추워. 내가 창문에 뽁뽁이를 좀 더 붙여놓을게. 이지우가 작은 온풍기를 틀어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 집안에는 그녀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사온 값싼 식료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한때 가볍게 던져주던 돈뭉치보다 더 귀하게 이 한 장 한 장의 지폐를 여겼다. 민준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곧바로 등을 돌렸을 터였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한숨을 쉬며 그의 옆에 앉았다. 이따금씩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연민이나 실망 같은 감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 대신 무언가 깊고 알 수 없는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결심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니, 괜찮아. 지우 씨가 춥지 않게 덮고 있어. 민주는 애써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이 초라한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재산과 배경에 흥미가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고 그녀의 실체를 폭로하려 이 모든 계획을 짰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그의 실체를 폭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애썼다. 민주는 지난 날을 회상했다. 선우그룹의 후계자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정략 결혼 상대들이 그에게 접근했다. 대부분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지우는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 순수한 호기심과 순수한 열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고 그는 기업 경영을 전공했다. 전혀 다른 두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그에게 이지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결국 그녀도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일 것이라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잔인한 시험을 시작했다. 며칠 후 지우가 일찍 귀가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박스가 들려 있었다. 여보, 이거 봐요. 제가 중고로 작은 노트북을 샀어요. 상태는 괜찮은 편인데 이걸로 뭐라도 시작해 보려고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가 가식적으로 보였다. 노트북이라니.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가 가진 돈을 다 썼으니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그는 그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그녀가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그의 옆에 남아 그에게 의지하며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긁는 행위였다. 그는 자신이 이지우에게 이토록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남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뭘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일부러 날카롭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난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결국 그의 곁을 떠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당신도 노력했잖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가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가 일부러 실패한 척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그의 잔인한 계획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연민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더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는 지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남겨놓은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잠든 사이 이미 출근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그녀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곳에서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탐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낡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오갔고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대한 깊은 집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 남자와 만났다. 민주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남자를 의심했다. 혹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의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가 그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남자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그녀는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만났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물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아는 분이랑 잠시 이야기 좀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드디어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려는 것일까?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요. 온라인에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해 볼 생각이에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쇼핑몰이라니. 그녀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그녀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를 더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짰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지우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다. 강민주는 지우의 선언의 말을 잊지 못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니. 이 낡고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낡은 중고 노트북 하나로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가 가진 사업의 노하우와 자본도 없이 순수한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순진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지함과 단호함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계획은 그녀가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곁에 남아 그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했다가,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긁는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떠날 줄 몰랐다. 그녀는 상품을 구하고 사진을 찍고 상품 설명을 썼다. 그녀의 손은 분주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차분함과 집중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떤 배경도 어떤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쇼핑몰을 꾸려나갔다. 그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옷가지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의 수공예품들을 팔고 있었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한 그녀의 감각을 살려 흔치 않은 디자인의 상품들을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작가들과 협업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보, 이거 귀엽죠? 지우가 민준에게 자신이 만든 귀걸이를 보여주었다. 은으로 만든 작은 새 모양의 귀걸이였다.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그녀의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결국 그의 곁을 떠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야.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한숨을 쉬며 그의 옆에 앉았다. 이따금씩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연민이나 실망 같은 감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 대신 무언가 깊고 알 수 없는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결심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후 그녀의 쇼핑몰에 첫 주문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첫 주문이 그가 한때 가볍게 던져주던 돈뭉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응원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릴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의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쇼핑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수공 예품들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 그녀의 쇼핑몰에는 매일 수십 수백 건의 주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포장하고 택배를 싸고 고객들의 문의에 답변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질투와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성공을 이뤄낸 것이 그가 가진 배경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지우가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나 투자를 좀 해보려고요. 민준은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다. 투자라니. 그녀가 뭘 알겠어. 그는 그녀의 무모함에 혀를 찼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쇼핑몰에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직접 제작하는 공장을 짓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많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더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계획을 들으며 그녀가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그녀의 계획을 막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녀의 계획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릴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가 가진 배경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성공을 이뤄낸 것이 그의 도움이 없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조언을 들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조언을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뤄낼 것이라 믿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곧 그의 성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조언을 통해 성공을 이뤄낸다면 그녀가 결국 그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다면 그녀가 그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짰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조언을 듣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했다지.
그녀의 쇼핑몰은 이제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었다. 그녀의 쇼핑몰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알려졌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었다. 민주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그녀가 이 모든 성공을 이뤄낸 것이 그가 가진 배경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성공을 이뤄낸 것이 그의 도움이 없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성공을 이뤄낸 것이 그의 도움이 없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 그의 도움이 없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다면 그녀가 그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짰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다면 그녀가 그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짰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다. 지우의 성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녀의 브랜드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그녀의 수공 예품들은 독특한 디자인과 높은 품질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성공의 대명사가 되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기쁨은 그녀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되었고 불안감은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려는 마음보다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남아 있었다. 지우의 성공은 민준의 혼란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외부의 시선까지 끌어들였다. 특히 선우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촌형 강민혁에 눈에 띄게 되었다. 강민혁은 민준이 사업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선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민준의 아내라는 이름의 이지우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즉시 이지우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우가 민준의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은 민준이 숨겨둔 비자금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강민혁에게 이지우는
민준을 무너뜨리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였다.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지우의 성공이 강민혁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난한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역할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지우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결국 선우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지우의 배경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민주는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이지우는 단순한 미술 전공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과 기획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녀가 일했던 스타트업은 그녀의 기획력과 추진력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성장했고 결국 대기업에 인수되었다. 그녀는 인수 과정에서 막대한 보너스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보너스를 모두 기부하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그녀는 그 후로도 여러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며 수많은 회사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왜 이 모든 사실을 그에게 숨겼을까? 그녀는 왜 그와 결혼하고 그의 가난한 남편 역할을 묵묵히 받아들였을까? 그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능력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을 느꼈다. 그 무렵 지우의 사업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다. 그녀가 판매하는 수공 예품들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 업체가 나타난 것이다. 짝퉁 상품들은 그녀의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그녀의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다. 소비자들은 짝퉁 상품에 속아 넘어갔고 그녀의 브랜드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녀의 쇼핑몰에는 매일 수많은 항의와 환불 요청이 쏟아졌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지우는 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위기를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려 했다. 민주는 그녀의 위기를 알게 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한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위기를 보며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지우는 민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짝퉁 상품들의 디자인, 도용 증거를 수집하고 그녀의 브랜드가 가진 독창성을 입증했다. 그녀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그녀의 논리적인 주장과 명확한 증거 제출 덕분에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소송에서 승리했고 짝퉁 상품을 판매하던 경쟁업체는 문을 닫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브랜드는 더욱 유명해졌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위기를 혼자 힘으로 이겨냈고 그녀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민주는 그녀의 능력을 보며 그녀가 이 모든 성공을 이뤄낸 것이 그가 가진 배경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위기를 혼자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그녀가 이 모든 성공을 이뤄낸 것이 그가 가진 배경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위기를 혼자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의 배후에는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지우의 성공을 막기 위해 짝퉁 상품을 만드는 경쟁 업체를 몰래 지원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소송에서 승리하고 그녀의 브랜드가 더욱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그는 지우를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사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녀를 민준의 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민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했다가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지우의 성공을 막기 위해 짝퉁 상품을 유통시켰던 강민혁은 이지우가 소송에서 승리하자 격분했다. 그는 지우를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의 아내라는 이름의 이지우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선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민준을 무너뜨려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준의 아내인 이지우를 먼저 제거해야 했다. 강민혁은 민준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듣고 민준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지우의 사업이 민준의 숨겨진 비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의심했다. 그는 지우의 사업을 무너뜨려 민준의 비자금마저 소진시키고 결국 민준이 완전히 파산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강민혁의 다음 공격은 훨씬 더 교활했다. 그는 지우의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넘어 그녀의 브랜드와 관련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지우는 사실 재벌가의 숨겨진 딸이다. 그녀의 사업은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우의 브랜드 이미지는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녀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 민주는 강민혁의 교활한 공격에 분노했다. 그는 지우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강민혁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한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자신이 재벌 2세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민준의 예상과는 달리 또다시 침착하게 위기에 대처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공격에 대해 언론이나 SNS를 통해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강민혁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짝퉁 상품을 유통시킨
경쟁 업체를 지원했다는 사실과 그가 허위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강민혁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지우의 쇼핑몰 본사가 있는 건물에서 열렸다. 지우는 민준에게 기자회견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은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그녀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면서 그곳에 참석한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을 보며 긴장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우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지우는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이 모든 위기의 배후에 있는 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가 준비한 자료들에는 강민혁이 짝퉁 상품을 유통시킨 경쟁 업체를 지원했다는 증거, 그가 허위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민준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공작을 꾸몄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강민혁의 악행을 낱낱이 파헤쳤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지우의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지우가 이 모든 위기를 혼자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들은 지우의 용기와 지혜에 박수를 보냈다. 강민혁은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지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지우가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우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불안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위기를 혼자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서운 일이야, 지우 씨.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재벌 2세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보, 나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재벌 2세라는 거. 지우의 말에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무서운 말이야, 지우 씨.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민주는 애써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아니요. 당신은 선우그룹의 둘째 아들 강민준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 당신이 가진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눈빛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시험하려 했나요? 내가 당신의 돈을 탐낼까봐 두려웠나요? 지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민준의 가슴을 찢는 듯 아팠다. 민준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를 시험한 것도 모자라 나를 속인 거예요. 당신은 내가 당신의 돈을 탐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잖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민.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우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요. 당신의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지우는 민준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돌아섰다. 그녀의 등은 민준에게 차가운 절망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짰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강민혁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자 선우그룹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강민혁은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강민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평생을 꿈꾸던 선우그룹의 후계자 자리도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지우는 강민혁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브랜드를 지켜냈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녀의 브랜드는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가진 배경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재능과 노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증명되었다. 한편 강민주는 지우의 냉대 속에 뼈저린 후회와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자신에게서 돌아선 그날 밤 이후 그는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사는 낡은 반지하 방을 떠났다. 민주는 그녀가 떠난 방 안에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과 그녀를 시험했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짰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전에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가 그를 떠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녀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의 비서들은 그에게 대표님은 강민준 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거절에 절망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그녀를 사랑하게 된 순간, 그리고 그녀를 시험하게 된 순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해 썼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고
그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사랑을 되찾고 싶다고 썼다. 민준의 편지는 지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편지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그를 영원히 떠나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 며칠 후 지우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만나자고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연락에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에게 이별을 통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와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시험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돈을 탐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잖아요. 지우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후회했다. 지씨,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는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민주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지우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당신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지우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짰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잉. 그날 이후 민주는 지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사업을 돕고 그녀를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기뻐했고 그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고 그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고 그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우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 부부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지우는 민준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고 민준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선물했다.